랑에운트 제네 최초로 선보이는 스틸 케이스와 스틸 브레이슬릿의 상용 모델. 라운드형이면서도 크라운이 있는 오른쪽은 쿠션 쉐이프처럼 오디세우스의 스틸 모델 역시 블루 다이얼입니다. 오디세우스를 위해서 새로운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개발했는데요. 랑에운트 제네의 로고를 누르면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착용을 하면은 정말 더 갖고 싶어지고 그림의 떡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계 유튜버 시투버 이은경입니다. 시투버는 시계 채널에 달리는 댓글들을 열심히 읽고 또 답글도 잘 달아드리는데요. 시계 채널 초창기부터 많은 분들이 독일 시계도 리뷰를 해달라는 답글을 달아주시기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리뷰를 해보고 싶기는 했지만 독일 시계를 잘 구할 수가 없어서 리뷰를 못하다가 드디어 오늘 독일 시계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일 시계 하면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랑에운트 제네죠. 마침 매우 운이 좋게 국내 최초로 랑에운트 제네의 오디세우스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투버가 랑에운트 제네 시계 리뷰가 처음이라서 시투버의 TMI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랑에운트 제네는 독일을 대표하는 그리고 세계적인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잖아요.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은 랑에1이며 삭소니아, 1815, 자이트베르그, 리차드 랑에 등 총 5가지 컬렉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하는 오디세우스는 랑에운트 제네의 6번째 시계 컬렉션으로 지난해 말에 정식 런칭을 했습니다. 무브먼트를 점원 실버로 제작하고 완벽에 가까운 피니싱, 그리고 4분의 3 플레이트와 스완넥 등 랑에운트 제네는 개성도 강하지만 하이엔드 시계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브랜드가 바로 랑에운트 제네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오디세우스는 랑에운트 제네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스틸 케이스와 스틸 브레이슬릿의 상용 모델입니다. 골드나 플래티넘 같은 귀금속으로만 시계를 제조하고 있는 랑에운트 제네는 매우 특별한 리미티드 에디션만 가끔, 아주 가끔 스틸 케이스로 소개했었지만 이번 오디세우스처럼 스틸 케이스에 스틸 브레이슬릿을 장착한 컬렉션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텍 필립의 노틸러스, 오데마픽의 로얄오크, 그리고 바쉐론 콘스탄틴의 오버시즈 등 최근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브레이슬릿 모델들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랑에운트 제네의 오디세우스 역시 이런 흐름에 어울리는 브레이슬릿 시계입니다. 우선 케이스를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라운드형이면서도 크라운이 있는 오른쪽은 마치 쿠션 쉐이프처럼 되어 있기도 합니다. 케이스의 직경은 40.5mm이고 두께는 11.1mm입니다. 라운드 처리한 케이스의 정면은 폴리싱을 했고요. 날짜와 요일을 세팅하는 용도인 푸시 버튼의 이제 케이스의 오른쪽 측면을 자세히 보시면 폴리싱과 브러싱을 교차해서 처리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 시계의 구조도와도 같은 사진인데요. 무브먼트나 다이얼 뿐만 아니라 케이스의 구조도 매우 복잡하게 조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케이스 구조는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데요. 제시 방향의 크라운과 푸시 버튼이 매우 정교하게 조립되었기 때문에 이 시계의 방수 성능은 120m입니다. 크라운을 보시면 크라운에는 브랜드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 케이스 부분을 보시면 케이스 밴드에 브랜드의 이름과 시리얼 번호, 그리고 120m 방수, 스틸, 이런 것 같은 여러 정보와 글자들을 입체적으로 양각을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이얼을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다크 블루 컬러입니다. 블루 컬러가 유행이라는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최근 블루 다이얼 모델이 진짜 많은데요. 오디세우스의 스틸 모델 역시 블루 다이얼입니다. 다이얼은 브라스 소재로 제작되었으면서 다양한 텍스처로 구성된 여러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이얼의 안쪽 면을 보면은 오돌도돌한 느낌의 그레인 처리를 했고 12시 방향에는 브랜드 로고와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플리케 인덱스가 자리한 다이얼의 가장자리와 스몰 세컨즈의 인덱스 부분의 스케일은 원형 스트라이프의 아주라지 기법으로 처리했습니다. 시분 핸즈는 겉모양의 랜스 핸즈를 사용을 했는데 랑해 운트 제네의 다른 클래식한 시계들과 달리 핸즈와 인덱스의 안쪽을 슈퍼 루미노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인덱스의 가운데 부분에도 역시 슈퍼 루미노바를 사용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요일과 날짜를 함께 알려준다는 것인데요. 다이얼의 3시 방향에서는 랑해 운트 제네 특유의 클래식한 더블 날짜창이 있고 9시 방향에는 요일 디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무브먼트의 앞면인데요. 요일과 날짜를 표시하는 숫자판의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일과 날짜를 표시하는 폰트는 랑해 운트 제네의 특징적인 폰트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짜와 요일의 프레임은 화이트 골드로 제작했고 자세히 보시면 직선이 아니라 베젤의 곡선처럼 약간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은 사이즈의 인덱스를 세팅했습니다. 랑해 운트 제네는 지난해에 스틸 모델을 선보인 데 이어서 2020년 봄에는 화이트 골드 소재의 오디세우스를 선보였는데요. 이 모델은 다이얼 컬러가 그레이 컬러인 것이 특징입니다. 랑해 운트 제네는 오디세우스를 위해서 새로운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개발했는데요. 무브먼트의 이름은 L155.1 다토매틱 매뉴팩처 칼리버로 로터에 새겨진 다토매틱이라는 이름은 자동 와인딩을 뜻하는 오토매틱과 결합된 날짜 메커니즘을 나타냅니다. 브랜드의 설명에 의하면 새롭게 개발된 날짜와 요일 메커니즘은 총 99개의 개별 부품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브먼트 역시 점원 실버 소재로 제작을 했으며 랑해 운트 제네의 철학을 반영해서 수작업으로 정교하게 마감을 했는데요. 4분의 3 플레이트에는 글라슈테 리빙 장식과 베를라주 같은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터에는 무브먼트의 이름인 다토매틱을 새겼고 로터의 끝부분에도 플래티넘을 사용해서 로터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무브먼트의 직경은 32.9mm인데요. 오디세우스를 위해서 개발한 무브먼트답게 케이스를 완전히 채우고 있는데요. 사파이어 크리스탈 백케이스를 통해서 수작업으로 정말 아름답게 완성한 무브먼트의 화려한 디테일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랑해 운트 제네 시계 컬렉션 최초의 브레이슬릿 모델인데요. 랑해 운트 제네는 오디세우스 케이스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새로운 브레이슬릿을 제작했습니다. 브레이슬릿을 보시면 5열 링크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자리는 조금 두껍고 이 2번, 4번은 제일 얇고 또 가운데 부분도 살짝 두께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슬릿의 겉면은 모두 브러싱 처리를 했지만 각 모서리 부분은 폴리싱 처리를 해서 훨씬 더 정교하고 마치 주얼리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폴딩 버클을 사용했는데요. 버클의 뒷면을 보시면 브레이슬릿의 길이를 최대 7mm까지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는 버클을 열거나 아니면 별도의 도구가 필요 없이 지금 보이시는 랑해 운트 제네의 로고를 누르면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길이를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시계를 직접 작동해 볼 텐데요. 이 시계는 스크루 다운 방식이라서 크라운을 아래 방향으로 돌리면 크라운이 한 단계 빠집니다. 이때 크라운을 위쪽으로 돌리면 와인딩이 됩니다. 그리고 크라운을 한 포인트를 더 빼면은 6시 방향에 있는 스몰 세컨즈가 멈추고요. 시각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일과 날짜는 크라운의 위아래에 있는 푸시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계를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물을 처음 보는 것인데요. 뭐 사진이나 보도자료만 봤을 때는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뭐 저는 약간 진짜 디자인적인 측면인 줄만 알았었는데 시계를 직접 보니까 단순히 디자인적인 요소가 아니라 날짜와 요일을 세팅하는 푸시 버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역시 시계는 직접 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제 조작을 해볼 텐데요. 2시 방향의 푸시 버튼을 누르면 날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날짜가 바뀌고요. 지금 이제 19일인데 20일은 동시에 바뀝니다. 요일은 4시 방향에 있는 푸시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날짜는 위아래로 조정을 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오늘의 날짜를 하루 더 지나게 눌렀다면 계속 더 눌러서 오늘까지 오게 하거나 며칠 차지 않는 방법 등이 있겠죠? 이제 드디어 시튜버의 손목에 착용을 해볼 텐데요. 직경이 40.5mm라고 했는데 역시 시튜버는 40mm가 넘어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브레이슬릿 길이도 조절하기가 되게 쉬워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좀 길이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습니다. 매번 시계 리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착용을 하면은 정말 더 갖고 싶어지고 시계에 대한 소유욕이 자꾸 막 뽐뿌가 오고 그러는데요. 사실 정말 그림의 떡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계의 가격은 3,608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네, 엄청 비싸죠? 네, 정말 성공하면 이 시계를 꼭 갖고 싶습니다. 오늘 시튜버는 국내 최초로 랑에운트 젠의 오디세우스 리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시계를 리뷰하면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이 기분을 어떻게 구독자분들과 나누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몽트르가요. 2020년에 1월호, 최초의 1월호에다가 랑에운트 젠의 표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좀 나눠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벤트 방법은 이 아래에 써 있고 또 설명에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한 권씩 나눠드릴 테니까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늘도 정말 좋은 시계를 제가 리뷰를 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시계를 리뷰하도록 노력하는 시튜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